người chưa tên là những điều bà giữ một nửa. 지민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외할머니 댁 좀 다녀올래? 엄마의 전화는 갑작스러웠다. 평소처럼 바쁘게 회사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지민은 몇 초간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얇은 빗줄기들이 창문을 스치듯 내려오고 어릴 적 기억 속 그 낡은 집의 지붕 위를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왜 갑자기 외할머니 댁이야? 거기 아무도 안 살잖아. 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집 정리를 못했어. 이번에 제대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너 혼자 조용히 다녀와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보고 와줄래? 알겠어. 오랜만이네. 거기 가본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민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방학마다 머물던 그 집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찬장 속에서 꺼내주던 복숭아 통조림, 그리고 항상 잘 닦여있던 나무 식탁 위의 작은 꽃병. 모든 것이 빛바랜 사진처럼 떠올랐다. 주말, 지민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겨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시골 마을. 길가엔 들꽃이 피어 있었고 논 사이로 부는 바람이 여름 냄새를 실어왔다. 도착한 집 앞에서 지민은 숨을 잠시 고르며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대문은 그대로였다. 몇 년 전 그대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 속에 멈춰있는 듯 했다.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쇠 느낌이 전해졌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이 섞여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엔 여전히 작은 꽃병이 있었다. 꽃은 없지만 그 자리는 변함없었다. 지민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방마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고 공기에는 시간이 고여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 구석을 바라보다가 지민은 낯익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어릴 적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작은 상자. 그러나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외할머니는 나중에 보면 돼 라고만 말하셨다. 호기심 반, 조심스러운 반 이 지민은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딸깍. 약간의 소리를 내며 열린 상자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동자가 슬펐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나의 첫 번째 기억이자 마지막 후회야. 지민은 편지를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지민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오래되어 바스락거렸고
글씨는 정갈하면서도 떨림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심장이 오랜 시간 동안 꾹꾹 눌러 쓴 마음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겠지? 그렇다면 괜찮아. 이제 말해도 되니까? 이 상자는 내가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그리고 단 한 번 나 자신이었던 적이 있어? 그 시절을 내가 알았으면 해. 누가 내 인생을 기억해줬으면 해서. 먼지 속에 묻힌 시간들을 조심히 꺼내줘. 너를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지민은 숨을 고르며 편지를 접었다. 그저 정리하러 왔던 이 집이 이젠 하나의 퍼즐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퍼즐을 맞춰야만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은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방마다 천천히 들어가 보기 시작했다. 거실 옆에 있던 작은 창고방부터 열었다. 안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고 상자 안에 낡은 앨범과 노트,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다. 라디오를 켜보니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곁에 놓인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지만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서의 일기장 1968년. 민서. 그게 외할머니 이름이었나? 지민은 놀라며 그 노트를 꺼내 들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눈을 뗄 수 없었다. 4월 21일, 오늘도 무대에서 춤을 췄다. 아버지는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모르신다. 엄마는 매일 울고 나는 매일 웃는다. 무대에 있을 때만이 내가 나다워진다. 지민의 눈이 커졌다. 외할머니가 무용수였다고? 그것도 몰래? 그녀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젊은 날,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계속해서 언젠가 이 모든 걸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도 적고 있었다. 나는 늘 닫혀있는 집 안 구석처럼 살았다. 반짝여야 했고, 조용해야 했고, 무조건 깨끗해야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먼지가 있었다. 지우고 싶지 않은 먼지? 지민은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 먼지? 지금 이 집을 덮고 있는 이 먼지와 같은 것일까? 하루가 지났다. 지민은 집안 곳곳에서 외할머니의 과거를 찾아나갔다. 옷장 속 깊은 곳에서는 무대용 드레스 한 벌이 나왔다. 자줏빛 벨벳에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 아직도 라벤더 향이 남아있었다. 부엌 찬장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 컵이 있었다. 밑바닥에는 1969,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컵을 문질렀다. 마치 할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다. 그리고 벽난로 옆 조그만 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꺼내보니 그것은 연습 스케줄이었다. 민서 공연 리허설, 오후 6시 리딩 연습, 오전 10시.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마 결혼 이후에도 몰래 연습을 했던 걸까? 지민은 다시 상자 속 사진을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누군가가 옆에서 사진을 찍은 듯한 각도였다. 사진 뒤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시간. 지민은 사진을 조용히 품에 안았다. 먼지 속에서, 오래된 글씨와 향기 속에서 그녀는 외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이 집은, 이 먼지는 단순한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잊히지 않길 바라는 기억이었다.
지민은 집안을 점점 더 익숙하게 느끼고 있었다. 곳곳에 쌓인 먼지와 흔적들이 이젠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외할머니의 삶이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단 하나, 아직 그녀가 열어보지 못한 공간이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후 평소에도 외할머니는 늘 그 문을 닫아두었고 지민도 어릴 적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그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딱딱하게 고정된 느낌. 자물쇠 같은 건 없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왜 이 방만 이렇게 잠가뒀을까? 지민은 무언가 느낌이 이상했다. 집안 곳곳이 기억과 기록으로 가득한데 이 방만 유독 감춰져 있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지민은 외할머니 방에 있던 화장대를 정리하던 중 가장 아래 서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천으로 된 낡은 주머니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열쇠는 무척 오래돼 보였고 문양도 독특했다. 지민은 바로 복도 끝방으로 달려갔다. 덜컥. 열쇠는 정확히 맞았다. 몇 번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안쪽은 어두웠고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먼지 냄새,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듯 했다. 지민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작은 책상, 오래된 피아노, 천장에 매달린 무대 조명 같은 등이 있었다.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과 공연 사진이 무수히 붙어 있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사진 하나를 떼어 들었다.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추는 모습. 그 옆에는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닮았고 가까워 보였다. 사진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비밀 공간 1971초. 지민은 깜짝 놀랐다. 외할머니에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 피아노 덮개를 조심히 열자 노란색 악보들이 나왔다. 그중 한 장에는 손글씨로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악보 아래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나의 반쪽, 수진에게. 내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춤을 출 수 없었어. 무대는 나에게서 너를 데려갔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널 후회한 적 없어. 우리가 함께했던 이 방은 내 마지막 무대야. 지민은 손을 떨며 편지를 적었다. 그 방은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꿈, 그리고 상처가 모두 담긴 공간이었다. 지민은 벽장 안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진첩, 편지 다발,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선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두 여성은 여행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편지에는 서로를 내 사랑, 그리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외할머니의 또 다른 인생을 훔쳐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였다. 방 한켠 오래된 거울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자 지민은 자신의 얼굴과 함께 사진 속 외할머니의 미소가 겹쳐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제 이해해요. 왜 그 방을 닫아두셨는지. 조용한 방 안에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하나둘 사라지듯 숨겨졌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지민은 닫혀있던 방을 나와
마지막으로 외할머니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이전보다 집안은 훨씬 덜 낯설었고 더 따뜻해 보였다. 이 집에 숨어있던 기억들과 마음들이 하나씩 풀려나오며 공기마저 부드러워진 듯했다. 화장대 위에는 작은 보석함이 하나 놓여 있었다. 지민은 그것을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외할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후 내가 이 집을 다시 정리하러 올 날을 기다리며 남겨놓은 마지막 이야기. 지민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지민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이미 내 방 곳곳을 둘러보았겠지. 그리고 그 방도... 그렇지. 맞아. 그 방은 내가 평생 감춰온 이야기야. 사람들은 항상 말하곤 했단다. 좋은 아내가 되라, 좋은 엄마가 되라, 희생하라.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아라고는 말하지 않았지. 나는 춤을 사랑했고, 무대를 사랑했고,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단다. 지민의 손끝이 떨렸다. 편지의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도 깊었다. 나는 수진과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들이었어. 그 방은 우리가 함께 만든, 우리가 숨 쉴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지. 사회는 우리를 틀렸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확신해. 우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편지를 다 읽은 지민은 침대에 가만히 앉았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외할머니는 단지 한 명의 어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무엇이 되기 전에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단 한 번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삶의 많은 시간을 봉인해 버린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주방에 불을 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리도구들을 꺼냈다. 찬장 안에서 마른 된장, 멸치, 쌀이 남아있는 걸 보며 그녀는 잠시 웃었다.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네.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났다. 뚝배기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고 은은하게 끓어오르던 그 냄새. 그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혼자 그 찌개를 끓였다. 한 숟갈을 떠먹으며 따뜻함과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다. 할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함께 먹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지민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치워야 할 짐이 아니라 전에 받아야 할 이야기였다. 그녀는 사진을 정리하며 각기 다른 앨범에 넣고 편지들도 하나하나 봉투에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구석에 있던 그 먼지 쌓인 자리. 그곳을 다시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걸레를 들었다. 사각사각,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 나갔다. 바닥의 문양이 드러났고 빛이 그 자리를 비추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던 먼지. 그것은 감춰졌던 이야기의 자국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억이 되었다. 이사짐 센터가 오기로 한 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지민은 베란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단지 오래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과 꿈, 상처와 치유가 깃든 곳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놓았다. 거기엔 새싹이 자라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직접 심은 씨앗이었고 이제 막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작은 생명이었다. 그것은 외할머니의 기억이, 이 집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Là buổi trưa tên là những điều bà giữ một nửa cuộc đời giấu giữa căn phòng, một ánh mắt cười, một tình yêu từng có